당뇨, 고혈압부터 혈액순환까지 당신이 아픈 건 발 때문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와 무릎이 아프다.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 안으로 말리는 발톱이나 굳은 살이 생겼다. 냉증, 부종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발 건강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발 건강에도 수명이 있다고요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 임상과 연구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발을 사용하는 연수는 약 50년이라고 합니다.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누구나 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제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발 건강일 것입니다. 첫 번째 체험자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둔해져 툭하면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1년 넘게 발이 퉁퉁 부어올라 마사지를 포함해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종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 체조를 배웠고 집에서 따라했습니다. 체조를 꾸준히 하다 보니 발 여기저기 관절이 뻣뻣하게 굳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체조를 실천했더니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걸을 때 예전보다 덜 넘어지고 다리 붓기도 훨씬 빠졌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험자는 몇 달 전 실수로 넘어져 무릎을 다친 뒤 가볍게 걷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누워 지낼 수는 없어 집안에서는 급한 대로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발이 굳어지고 둔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발을 영영 못 쓰겠다 싶어 재활 목적으로 발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돌리는 일조차 힘들 만큼 발목이 돌처럼 뻣뻣했습니다. 그러다 체조를 시작한 지 2주째부터 조금씩 발목이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체험자는 이제 종아리도 부드러워져서 더 이상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앞으로 평생 발체조를 실천하면서 발을 건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체험자는 평소 정기적으로 하루 40분씩 걸으며 건강을 관리해 왔는데 쇄골이 골절되면서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가 점점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만성 발저림도 심해져 자칫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발체조를 하게 되었고 2, 3일 정도 지나니 요령이 생겨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지나자 걸을 때 발바닥을 중심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발저림도 한결 나아졌고요. 평소 집에서 도보 13분 거리에 있는 역까지 가려면 중간에 한두 번은 앉아서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걷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누구나 자기 발로 건강하게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은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발은 체중을 지탱하며 걷거나 달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 이상 땅바닥과 부딪히며 혹사당합니다. 탈이 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지요. 걸을 때마다 발에는 체중의 3분의 1, 뛸 때는 그보다 약 5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알고 보면 발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망가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날로 증가할 겁니다. 보행장애는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신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발만 제대로 관리하면 우울증, 치매,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골절, 근감소증, 체력저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비만 등이 예방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발 관리법을 습관화해 봅시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발은 한층 더 튼튼하고 젊어질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아픈 건 발 때문이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몸을 살리는 하루 5분 발체죠. 하루 5분으로 젊은 발 만드는 방법도 준비했으니 저장해 두시고 매일 5분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의 수명을 결정짓는 여러 이유. 발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양쪽 발에 체중이 균일하게 가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을 살펴보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를 아치라고 부릅니다. 아치가 적당히 오목한 상태라면 체중이 이상적으로 분산되어 발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버릴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를 흔히 평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발바닥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는 중인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지방이 사라지면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발의 아치는 왜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발의 근력이 떨어지고 덩달아 관절, 근육, 인대 등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는 거지요. 한번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발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스스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의 냉증과 부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냉증과 부종은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정체되면 생기기 쉽습니다. 발바닥에는 두툼한 지방이 있어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피부와 지방이 얇아지면 발바닥 지방 두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서 보행장애로 이어지거나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발목, 발, 아치, 발바닥의 핵심이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면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걷기만 해서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발로 걸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 발목 유연성, 발아치 모양, 발바닥 근력. 이 3가지는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단련하면 발의 기능이 점점 회복되어 궁극적으로는 발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발목이 유연해지고 발아치가 무너지지 않으며 발바닥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책에서 소개하는 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음걸이. 나이가 들수록 발아치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노화와 함께 근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면 발이 변형되고 발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추진력이 약해져 터벅터벅 걷게 되어 걸음걸이까지 나빠집니다. 이처럼 발이 바르지 못하면 걸음도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르지 못한 걸음걸이는 각종 통증과 질병을 유발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평소의 발아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관리가 바르게 걷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꾸준히 발 관리를 하여 발목 유연성이나 발아치 모양, 발바닥 근력이 개선되면 걸음걸이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다리에 관련된 각종 통증과 냉증, 부종이 해소되는 건 덤이지요. 평발을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
우리가 걸을 때 발아치는 낮아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보행을 돕습니다. 모양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서 발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발이나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평소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땅을 디뎠을 때 아치가 휘어지듯 아래로 낮아져서 충격을 흡수하죠. 그런 다음 체중을 발끝으로 옮기고 아치가 원래대로 돌아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목과 무릎이 아픈 이유. 만일 아치가 무너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발을 앞으로 내딛는 추진력이 약해져서 발이 피로해지고 발목과 무릎 등 다른 부위에 부담을 줍니다.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면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심한 경우 발 변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평발의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평소 자신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중이 실린 상태가 아니라면 아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화는 답을 알고 있다. 평발이 되면 우리 발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엄지발가락의 제1관절 부위에 깊은 주름이 생기거나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이 아프거나 발 측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평발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끈으로 묶는 운동화를 신을 때 발등을 덮는 운동화 혀에 주목해 보세요. 걷다 보면 조금씩 운동화 혀가 좌우로 어긋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발아치가 흐트러져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면 평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발 밑창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모두 균형 있게 발 뒤꿈치 바깥쪽이 살짝 달아있다면 올바르게 걷는다는 뜻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발 밑창이 좌우가 현저히 다르게 달아있다면 아치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 뒤꿈치 안쪽만 심하게 달았다면 발 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과도하게 아치가 기울어진 회내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는 힘을 지탱하는 세 가지 아치. 아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아치 모양이 아니라 아치가 체중을 균형 있게 지탱하는지 아닌지입니다. 병원에 가기가 여의치 않아 스스로 발 아치 모양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똑바로 선 상태로 협조자가 발 안쪽에서 발의 옆모습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을 기준으로 사진 속 발아치가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발의 아치. 그렇다면 올바른 발아치는 어떤 모양일까요? 첫 번째, 가로아치는 위에서 발을 내려다봤을 때 좌우로 퍼져서 5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가로아치가 무너지면 5발가락이 옆으로 넓어지는 넓적 발이 됩니다. 대개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무지외반증, 굳은 살, 안으로 말리는 발톱 등 각종 발 질환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안쪽 세로아치는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안쪽 세로아치는 발바닥 한가운데를 구성하는 주요 부위로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평발이 되어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바깥쪽 세로아치는 발 뒤꿈치와 새끼발가락 관절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통증 없이 바르게 걸으려면 평소 보행을 돕는 세 가지 아치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각종 발 질환과 발 변형을 초래합니다. 아치가 평균보다 높은 하이아치 상태가 되면 발이 체중을 적절히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를 기점으로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잇는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발아치. 발을 꾸준히 관리하면 아치를 균형 있는 상태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아치를 의식하며 걸어야 하는 이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선천적으로 평발인 사람은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소와 더불어 아치를 올리는 근력 약화, 노화가 초래한 인대 이완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평발이 되면 발로 지면을 강하게 차지 못하므로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걸을 때 부담이 갑니다. 그 결과 종아리 펌프 기능도 저하되어 혈류가 정체되고 냉증과 부종 및 신진대사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듯 발아치는 발 건강에 직결되는 부위임에도 평소 발아치를 의식하며 걷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부터라도 발아치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풀어야 하는 이유. 발목은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을 잃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발목 유연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발을 구성하는 여러 부위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종아리와 발 뒤꿈치를 이어주는 이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큰 힘줄이기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만드는 힘을 발 뒤꿈치에 전달하므로 아킬레스건은 걷고 뛰는데 필수적인 힘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경사면 위에 선 것과 같다. 여성은 남성보다 굽 높은 신발, 즉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이힐은 아킬레스건에 큰 부담을 주는 신발입니다. 하이힐을 신은 자세는 마치 경사면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스트레칭과 정반대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이힐을 계속 신으면 결국 아킬레스건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오랜만에 단화를 신었는데 걷기가 불편하다면 아킬레스건이 굳었다는 증거입니다. 아킬레스건이 굳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아킬레스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걸을 때 발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 결과 발에 부종이나 냉증이 생기며 아치가 무너져 평발이 되기 쉽습니다. 직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가급적 굽을 낮추고 착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발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닌 날은 밤에 집으로 돌아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세요. 건강한 아킬레스건을 유지하자.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의 힘이 발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자주 넘어지는 등 여러 보행 장애가 생깁니다.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체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킬레스건 체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종아리 체조를 매일 습관화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킬레스건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평소 달리기를 하니까 체조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리기로 근육을 단련할 수는 있지만 아킬레스건을 유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무지외반증. 발에 노화가 오면 나타나는 대표 증상으로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관절은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아치가 무너지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굽 높은 신발이나 발끝 부분이 얇은 가죽 신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자각 없이 증상이 진행되지만 한번 발이 변형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의 중요성.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발아치의 균형이 무너져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힘을 주고 땅을 밀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래 엄지발가락이 지탱해야 할 중심이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위에 과한 부담이 갑니다. 그 결과 둘째 발가락이나 셋째 발가락에 굳은 살이나 염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무지외반증은 점차 악화되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평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이미 가벼운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붕대나 테이프, 의료용 깔창 등을 이용해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발 관리법 또한 무지외반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발 변형이 심해져 수술까지 생각해야 하기 전에 날마다 발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무지외반증 발 상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관절은 튀어나와 있다. 올바른 걸음걸이. 왼쪽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다. 왼쪽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딛는다. 몸을 앞으로 밀어내려고 한다. 왼발 뒤꿈치가 땅에서 멀어진다. 발목이 굳으면 생기는 악순환. 나이가 들면서 마찬가지로 발목 관절도 굳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이 굳는 원인은 발목을 잡아당기는 아킬레스건이 딱딱해진 경우와 관절 자체가 손상되어 딱딱해진 경우 두 가지입니다. 관절을 소모품이라 부르는 이유. 인간의 관절은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목이 굳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쪼그려 앉아 보세요. 발목이 뻣뻣하다면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한 경우 뒤로 벌러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뒤에 이불이나 쿠션 등을 깔고 시도해 보세요. 쪼그려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한다면 발목이 유연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넓히려면 시간이 금입니다. 본래 관절 연골은 관절을 지탱하고 안정시키는 근력이 약해지면 쉽게 닳아 없어집니다. 관절을 소모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절이 손상되는 걸 막으려면 평소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발목 관절이 굳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발목 관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보행 시 운동 효율이 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걷는 자세가 크게 흐트러져 무릎이나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둘째, 발목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기가 더욱 힘들어져서 외출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걷기가 좋다고 무작정 걸으면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데도 무리하게 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 효과가 정비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8,000걸음 이상 걸으면 관절이 상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걸음 수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장 걷기 자체가 불편하다면 집에서 가벼운 발건강 체조를 연습하면서 다리가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를 걸은 뒤에는 발목을 돌리고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체조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발에도 심근경색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이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심근경색은 발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이 항상 차갑다면 의심할 것. 발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처음에는 발저림이나 발냉증처럼 사소한 증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아래쪽 체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한쪽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혈류가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점차 발가락 혈색이 사라집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시적 통증이 생기는 걸 협심증이라고 하듯 2단계는 발협심증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가볍게 걷기만 해도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걷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느껴지며 최악의 경우 발가락이 괴사합니다. 그만큼 발의 심근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발과 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발의 심근경색은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 연구진이 세계질병부담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50년 세계 당뇨병 환자는 13억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실로 두려운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당뇨병이나 통풍 등의 질병에 걸리면 심한 경우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건강하게 걷고 오래 사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루에 8,000걸음이면 충분하다.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나카노조 마을에서는 2000년부터 65세가 넘는 거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운동 빈도, 생활 습관, 수면 시간, 식습관 등을 관찰해 왔습니다. 특히 피험자 5,000명 중 2,000명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그중 500명에게는 만보기를 휴대시켜 일일 걸음 수와 속도를 365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연구진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에 8,000걸음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이상적인 걸음 수입니다. 여기에 20분 이상의 중강도 활동이 포함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활동이란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빨리 걷기를 뜻합니다. 걷기 외에도 걸레질이나 가벼운 체조 등 다소 숨이 차지만 타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운동이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나카노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2,000걸음을 걷는다면 근육이 단련되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두 번째, 하루에 4,000걸음을 걷는다면 혈류 촉진은 물론 걸으면서 보는 풍경과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이 뇌에 자극을 주어 우울증이 예방된다. 세 번째, 하루에 7,000걸음을 걷는다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이 튼튼해져 암과 동맥경화가 예방된다. 더욱이 혈관과 근육은 물론 뼈도 단련되므로 골다공증과 골절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 하루에 8,000걸음을 걷는다면 고혈압, 당뇨, 지질이상증이 예방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만보기를 휴대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카노조 연구 대상자들은 만보기를 휴대하면서 이전보다 하루 평균 2,000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만보기가 걸음 수를 늘리는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걷기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혈류가 증가하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뇌 신경세포는 혈류 감소에 극도로 민감하며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행이 힘들어진 노인이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운동 부족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나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나카노조 연구에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걷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인지 기능이 밀접한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우울하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싶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오히려 기분 전환 삼아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오감을 자극하면 가라앉은 기분도 한결 나아질 겁니다. 흔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2의 심장, 종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의 통증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에는 내 몸 체중 이상의 무게가 전달되니까요. 아무리 젊고 건강한 발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이킹이나 트레킹 등 장거리를 걷고 나면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정맥안에는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때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로 근육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으로 대사 활동이 저하되면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혈관에 혈액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은 판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맥안에 혈액이 쌓여서 혹처럼 변하는 하지정맥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종아리에는 근육을 발 뒤꿈치로 이어주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유연성을 잃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딱딱해지면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종아리 펌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부종과 냉증이 생기는 거죠. 심한 경우 정맥안에 혈액이 정체되고 굳어서 혈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종아리가 이토록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우리는 평소 종아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발을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한번 굳어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다시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하루 5분 발체조. 하루 5분으로 젊은 발 만들기. 발체조 시작 전 1분 준비 운동. 평소 몸이 뻣뻣하거나 운동을 자주 하지 않은 상태로 발 건강 체조를 시작하면 발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1분 준비 운동에서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체력에 자신 있다면 바로 발 건강 체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준비 운동 및 시작 자세.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다. 너무 깊숙이 앉지 말고 다리를 꼬기 쉬운 자세로 살짝 걸터 앉는다. 발목 돌리기 운동. 천천히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깍지 끼듯 잡는다. 안쪽으로 빙글빙글 10회 돌린다. 바깥쪽으로도 빙글빙글 10회 돌린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한다. 발가락 운동.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을 이어주는 중족지관절 아랫부분을 지그시 누르고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윗부분을 꼬집듯이 잡는다.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몇 초 동안 구부린다. 이때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린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가락 중족지관절부터 구부린다. 다른 발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구부리고 왼쪽 발도 똑같이 반복한다. 주의사항.
발가락 끝만 잡으면 발끝 부분만 구부러진다. 2분 종아리 체조. 발목 유연성 회복. 이번 체조는 굳은 살, 아치, 냉증, 부종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킬레스건을 방치해 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집니다. 종아리 체조로 아킬레스건 유연성을 회복하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넓혀봅시다. 올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20초씩 3세트, 2분만 투자해보세요. 벽 앞에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는다. 의자 등받이를 이용해도 좋다. 양손 팔꿈치가 곧게 펴지는 거리를 유지한다. 왼발을 한 걸음 뒤로 뻗는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로 발 뒤꿈치를 완전히 바닥에 붙인다. 조금씩 벽에 체중을 주어 왼쪽 무릎 뒤쪽이 팽팽해지도록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린다. 좌우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하면서 발을 바꿔 똑같이 반복한다. 주의사항.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발 뒤꿈치가 뜨면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주의한다. 1분 발목 체조. 발아치 모양 개선. 이 체조는 관절 유연성, 굳은 살, 냉증, 부종에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발아치를 당겨 올리는 근육을 단련하려면 무릎 뒤쪽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뻗은 후경골근을 비롯해 여러 근육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체조는 발아치를 형성하는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쓰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10초씩 10회 3세트. 총 1분만 투자해보세요. 의자에 살짝 걸터앉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다.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인 채로 발목은 최대한 일자로 곧게 편다.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발 뒤꿈치와 새끼 발가락을 바닥에 붙인 채로 발목을 살짝 굽히면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듯 발목을 안쪽으로 움직인다. 종아리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해보자. 왼발도 똑같이 반복한다. 2분 발바닥 체조. 발바닥 근력 향상. 발가락과 발바닥의 근육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치가 무너지고 냉증이나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바닥 근육을 단련하고 발의 기능을 되찾는 체조를 해봅시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20초씩 5회 3세트 총 2분만 투자해보세요.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모든 발가락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발바닥은 바닥에 댄 채로 모든 발가락을 위로 젖힌다. 이때 아치를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한다. 이의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내린다. 다른 발가락은 젖힌 채로 아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아치는 그대로 들어올린 채로 나머지 4개 발가락도 내려놓는다. 바닥을 잡는 느낌으로 아치에 힘을 주고 모든 발가락 관절을 안쪽으로 구부린다. 그 상태로 발끝을 들어 올린다. 좌우 각 5회 반복한다. 더 간단한 종아리 체조, 발목 유연성 향상. 오랫동안 운동을 멀리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을 쭉 펴는 일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뜻밖의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통증을 느낀다면 억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체조가 힘들다면 난이도를 낮춘 간편 체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유연성과 아치, 근력을 회복한 뒤 본 체조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체조는 굳은 살, 아치, 냉증, 부종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체중을 싣는 게 어렵다면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 체조를 해봅시다. 양발을 뻗기 힘들면 한쪽 다리만 쪼그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요가 매트를 바닥에 깐 다음 수건을 한 장 준비하세요. 왼발, 오른발
각 20초씩 2세트.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한다. 이때 허리는 곧게 편다. 준비된 수건을 발가락에 걸고 양 끝을 잡는다. 반동을 주지 않고 다리를 앞으로 당긴다. 이때 숨을 멈추지 않도록 유의하자. 오른쪽 팔도 똑같이 반복한다. 주의사항. 무릎이나 허리가 구부러지면 종아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므로 조심하자. 더 간단한 발바닥 체조, 발바닥 근력 강화.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듯이 돌리는 게 힘들다면 수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발바닥 근육이 단련되고 있다는 증거니 안심해도 됩니다. 오른발, 왼발 각각 5회 20초씩 3세트. 총 2분만 투자해보세요. 의자 앞에 수건을 깔고 의자에 살짝 걸터 앉는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수건 위에 올려놓는다. 엄지발가락 관절 부분이 수건 가장자리에 닿도록 한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가락 관절부터 구부려서 수건을 짚는다. 그대로 5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린다. 발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한다. 5발가락을 힘차게 벌려서 수건을 놓는다. 주의사항. 발가락 끝으로만 수건을 쥐면 아치를 만드는 근육이 단련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된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발의 통증이 심각한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중에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지요. 만일 이를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놓쳤다간 영영 다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니 더 심각해지면 그때 병원에 가보자라는 아니란 생각이 자칫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발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한 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